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상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달래입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사상 체질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1837년부터 1900년까지 살았던 이재만 선생님께서 지금부터 약 110년 전에 개발한 학문입니다. 이 사상의학은 한국을 대표하는 학문인데 기존의 동의보감을 저술했던 허준 선생님의 이론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는 이 사람이 자연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잘 적응하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 중에 하나였는데 비해서 사상의학에서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체질에 따라서 뭐 부모 자식이라든지 상사와 부하라든지 아니면 동료 간에 친구 간에 또 부부 간에 어떤 특성을 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잘못되면은 상당한 실패를 맛볼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장점과 단점을 갖고 있는 학문입니다. 사실 이 사상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체질은 이미 타고날 때부터 사람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체질 특성을 잘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람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존에 오복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재만 선생님도 오복론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5가지 복 가운데 첫 번째가 건강한 것이고 두 번째가 부자로 사는 것이고 세 번째가 심술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하나 추가한 것이 바로 행세입니다. 전문가로서 자기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면서도 5번째로서 교육을 들었습니다. 독서를 많이 해가지고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잘 보완해 나가서 결국은 평생토록 요즘에 보통 이제 50대 초중반만 되면 정년퇴직을 하는데 전문가로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 분야의 최고가 된다면 정년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만 선생님이 제시하고 있는 이런 행세라고 하는 면은 체질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속에서 단점과 장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보완하고 응용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은 이미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또 이제 2010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도 남녀를 합했을 때 이미 80세를 돌파했습니다. 이 평균 수명은 실제로 5년마다 약 2년이 증가할 만큼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초기에 2018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이제는 2028년부터 인구가 줄어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태어나는 인구에 비해서 돌아가시는 인구가 점점 적어지다 보니까 점점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생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현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30대, 40대 분들은 아마도 평균 수명이 약 90세를 돌파하지 않을까. 특별한 교통사고라든지 특별한 질환을 앓지 않는다면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암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2008년도 자료에서 나온 건데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50세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때부터 암의 증가가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그만큼 연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또 이제 뭐 관절염이라든지 아니면 암 같은 것들은 굉장히 나이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백혈병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들은 50세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45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8세라고 보면은 암에 걸릴 수 있는 어떤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암 같은 경우에는 조기암으로 발견될 때는 지름이 약 1cm인데 그 속에는 약 10억 개의 암세포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약 4,000개에서 한 8,000개, 10,0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가장 많이 봐서 10,000개가 암세포가 생긴다 하더라도 1년 내내 생겨봤자 365만 개, 10년 생겨봤자 겨우 3,650만 개밖에 안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절대 암세포가 조직을 만들고 또 덩어리를 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스트레스가 오거나 하는 경우에 그때는 이제 많은 암세포가 동시에 생기기 때문에 결국 암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실험적으로 봤을 때도 쥐에다가 암세포를 주입할 때는 보통 2,000개, 3,000개 가지고는 암세포가 만들어지지 않고 한꺼번에 약 100만 개 이상의 암세포를 주입해야만 그래야 암세포가 덩어리를 이루게 되고 결국은 암종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연령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을 잘 참작해서 보신다면 그 사람이 젊었을 때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또 중년기, 노년기 때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는 그 사람의 체질 특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은 각각의 어떤 체질 특성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체질의 차이는 그 사람이 타고날 때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공을 차기 전에 골키퍼를 포함해서 총 5명의 사람이 서 있는데 공이 딱 날아오고 보면은 중간에 이 옷을 주홍색 점퍼를 입은 애는 가만히 서 있다가 그냥 공을 얻어맞는 데 비해서 이쪽에 많이 움직이는 이런 사람들은 양인의 특성이 있고 눈만 가린 이런 사람은 음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작가가 사진을 찍었을 때 이 독특한 재밌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상학을 전공하는 제가 봤을 때는 체질 특성이 너무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외모로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태음인의 특성인데 태음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면 생각이 많고 행동이 좀 적은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이 끝에 아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굉장히 행동을 많이 하죠. 자기 한 몸을 바쳐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공을 막아내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의지를 표시하는 데 비해서 중간에 보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이제 눈만 가리고 그냥 움츠러드는 이런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런 아이는 소음인 특성이 많은 거고 이쪽은 소양인 특성이 많은 거고 이쪽은 태음인 특성이 많습니다. 태양인은 이쪽 아이가 해당돼야 되는데 얘는 그냥 웃고 있는 이런 표정 같은 걸 봤을 때 너무도 잘 표현하는 것이 어떤 사상 체질 특성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상 체질은 실제로 이제 전 인구를 봤을 때 태음인이 약 50%